자, 봅시다.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에 처음에 그래도 간단하게 미적분이 뭘 하는지는 정리를 좀 하고 그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첫 단어는 극한과 급수입니다. 급수. 좀 수열에 관한 거예요. 수열에 관한 거. 정확하게 말하면 수열의 극한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 함수의 극한 간의 차이는 조금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뭐 차이가 크게 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함수보다 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급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급수는 뭐냐, 수열의 합을 의미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라서. 수열의 합이라는 거 우리가 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SN으로 막 정의했듯이 그런 수열의 합들인데, 그걸 뭐 한 거야?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 수열이 계속해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값이 되는지 알아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말 그대로 미분법입니다. 수학 1에서는 뭘 배우죠? 지수 로그 배우고 삼각함수 정의하고 수열이라는 걸 정의했단 말이야.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 배우고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웠지. 이걸 둘이 합쳐서 이제 다양한 함수들, 즉 수학 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들까지 전부 다 뭐 해보자? 미분해보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미분이 목적이에요. 미분이 목적인데 미분이란 걸 하려면 극한이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미분이란 건 애초에 극한이니까.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뭐야? 또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을 섞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미분을 하려면 왜 도함수의 정의 있었잖아요. 이거 구하는 게 미분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걸 정리하는데 지수 로그함수라든지 삼각함수에는 특별한 극한의 모양이 좀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서 극한이란 걸 계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미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나면 이제 이 도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도함수의 활용을 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투 때 배웠던 것과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이란 건 어떻게 구하는지 좀 배우겠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란 걸 다뤘으면 함수는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래서 극대극소는 언제 생기는지,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론 미적분이 되니까 뭐 이계도 함수라든지 변곡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나중에. 결국 수투 때 배웠던 내용과 같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다뤄봤던 이런 여러 가지 함수, 참고로 초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항 함수가 아니니까. 이런 초월 함수들을 적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적분을 했다면 이제 뭐야, 적분은 좀 심플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심플한데 좀 더 계산이 엄청 복잡한 게, 이제는 곱한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까라든지 합성한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까 이런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산이 엄청 빡세고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미분 얘기를 좀 하고 나야 적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하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극한과 급수를 하루 만에 다 조지는 건 좀 많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 할 거냐고요? 네, 하루 만에 다. 이렇게 교과서로 따지면 대단원 1단원 오늘 하루 만에 다는 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를 못하면 아마 급수 중간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 함수의 극한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수열은 특별한 함수죠. 어떤 함수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1항, 2항, 3항을 F1, F2, F3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Fn이라는 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의 조금 쉬운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게, 함수의 극한은 x가 2로 갈 수도 있었고, 또 3의 플러스, 3의 우극한만 구할 수도 있었고,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있었지만 수열은 오로지 무한대로밖에 안 갑니다. 1, 2, 3, 4, 5, 6, 7, 8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때 일반항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느냐, 그래서 일반항이 어떤 특별한 수가, 즉 수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똑같이 너도 발산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심플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즉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거일 때 an이라는 일반항이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라고 하고 이것을 알파로 수렴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다시 별반 다를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대신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실제 그래프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수열 입장에서는 1,2, 2,2의 제곱, 3,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점만 몇 개 찍혀 있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 n이 갑자기 커지면, n이 한없이 커지면 2n 제곱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도 계속 커지는 모양을 하고 있네. 그렇다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림이 y는 마이너스 2x 뭐 이런 게 그려져 있었다 한다면 뭐 n, 마이너스 2n일 건데, 이때 수열 마이너스 2n이라는 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어떤 함수를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렇게 쓰면은 사실 단점이 되는 게, 마이너스 1의 x제곱은 그래프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다, 맞지? 하지만 수열이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an이라는 수열로 본다면 너는 1, 마이너스 1, 2, 1, 3, 마이너스 1, 4, 1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래프로 그린 것보다 여기서는 수열처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을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럼 너는 무한한 상황에 되어서도 마이너스 1과 1을 왕복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엔 뭐다? 발산이다 이거죠. 수렴하지 않는다면 죄다 발산이다. 됐지? 오히려 판단하는 건 생각 외로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수보다는 오히려 좀 쉬운 편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기본 정석에 보면 이 기본 정석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했다. 이거를 내가 뭐 백지에다가 쓸 정도 되면은 사실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은 좀 더 중요하겠지만 그렇다 이거지. 자,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가 된다면 수렴, 나머지 발산하는 경우는 뭐 사실 크게 관심은 없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겠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비슷하게 수열의 극한의 성질 어떤 거냐? 수렴하는 수열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베타로 수렴한다면, 즉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지지고 볶아도 수렴한다. 이게 우리 아이디어였다고.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즉 kan이라는 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는 k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k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이제 만약 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수열이, 새로운 수열이죠. 두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어떻게 되느냐? 너도 알파로 수렴, 너도 베타로 수렴이니까 각자 리미트를 취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둘이 빠진다면 당연히 같이 빼주면 되겠고요. 수열이 곱해져 있는 새로운 수열은 역시나 각자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곱으로 수렴하겠고, 나누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bn분의 an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합니다. 단 0으로 나눈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0 나누기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됐죠? 0으로 나눈 걸 제외하면. 그러면 이거 뭐 기니디 진입 판정 문제에서 나오잖아, 맞지? 기니디 문제에서 뭐가 자꾸 기어 나오느냐? 실제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뭐 그냥 간단하게 기억 정도로 주거나,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나누는 게 나옵니다. 즉 나눌 때 너 0 나누기 제외하는 거 확인했어? 이걸 해가지고 이 보기가 옳은지 틀린지, 0으로 나누는 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0 나누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발레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경우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고, 수렴하는 애들끼리라면 뭐든 좋다, 수렴이다 라고 했잖아요. 수렴하는 애들끼리 연산을 하면 수렴이다. 오케이, 이거는 그래도 얼추 이해했다. 0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발산하는 애랑 수렴하는 애를 연산하는 거라든지 발산끼리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체크해 봐야 됩니다. 될 때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확인을 좀 해서 발산끼리 곱했는데도 수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기니디 보기에 발레들은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상세한 경우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고, 이제 고2시니까 2학기 전까지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미적분 한 번 더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다. 됐지? 그 다음은 또 역시나 대소관계의 비교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물론 지금은 A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만 생각을 해라. AN이 원래 BN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또 설령 AN이 BN보다 작았다 하더라도 네가 만약 수렴한다면, 즉 AN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하는 거였다면 여전히 베타가 더 커야 된다. 물론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BN이 AN보다 큰 경우라도 같지 않았더라도, 원래 수열상 같을 수 없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극한은 커질 수 있겠다. 알겠지? 극한은 같아질 수도 있다. 요거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죠. AN과 BN 사이에 CN이 있다. 여기는 PN이었네. 너는 CN 쓸게. 여기에 등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가정이야. 아직까지 명제 중에 가정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극한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극한이 알파로 같이 수렴했다. 같은 값으로 수렴했다면, 자, 위에 있는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너도 극한, 너도 극한, 너도 극한을 취할 수 있을 거고, 알파 이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알파 이하가 되겠죠. 알파 이상이죠. 알파 이하인 수열의 극한은, 즉 이 세상 숫자에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알파밖에 없겠죠. 요 명제는 참이라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 센텐스에서 중요한 것은 너가 같은 값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보장이 되어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낚시 문장을 하나 써드려야 되겠지. AN은 CN과 BN 사이에 있고, and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AN의 차이는 0으로 수렴하더라.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여기 얼마로 수렴한다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CN이 뭐 얼마인지 몰라도 어쨌든 AN과 BN이 같다는 거잖아. 극한의 차이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수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네, false입니다. 뭐 어디서 잘못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잘못된 명제거든요. 왜 잘못됐는지 발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제가 잘못되면 발레가 있기 때문이죠. n 더하기 n분의 1, n 더하기 n분의 2라고 하면 너는 둘이 뺐으니까 n분의 2니까 차이가 0으로 가는 건 맞지만 AN과 BN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CN도 당연히 야, 내가 AN보다 큰데 내보다 작은 애가 발산한대. 그럼 나도 발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지 수렴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였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 쓰는 거 위험하다 이거야. 수렴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극한을 나누어 써서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같다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너는 그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가 날 뿐 여전히 같이 무한대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물론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명제 특성상 일단 안 되는 게 있네? 그럼 이거는 false 됐죠. 이거 함수 때도 똑같은 거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고, 그럼 실제로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AN의 극한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하기 전에 약간 내용을 좀 잡아보면 실제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에서 부정형이라 불렀던 거 있나? 요거 좀 이제 처음 들어본 표현도 있을 겁니다.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애들도 있잖아. 근데 이제 수렴하는 것들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발산하는 것들끼리 비교하거나 나누었을 때 반드시 발산하냐고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거 함수 때 해봤던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0분의 0꼴,
뭐 얘는 수렴하는 거긴 하지만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니까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것들이 막 등장했었던 것 같아요. 아, 함수에서 했던 거랑 수열일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수열의 극한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는 좀 더 자주 보이지만 0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고 사실상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가는 경우거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해석을 좀 해보면 너라든지 너로 해석이 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와 저런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자주 다루게 됩니다. 함수에서 했던 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오히려 뭐 그렇게 극한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기본 문제 1-1을 한번 보시죠. 다음부터 그냥 1이라고 쓸게요. 단원별로. 자, 1번. n 무한대 생략해도 되겠지. 다 무한대로 갑니다. 이 단어는.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인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분자보다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2 마이너스 n분의 3 이거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모두 0으로 간다. 따라서 남는 숫자는 3 더하기 0 빼기 0 즉 3분의 2 빼기 0 2니까 극한은 너로 수렴. 이거 뭐 함수 때도 해봤던 거지만 차수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해보니까 똑같죠. 그 함수 때랑 2차 차수가 같네. 작은 것들은 살짝 무시하고 너희들끼리 약분해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써주면 그게 곧 극한이라는 거지. 히터 좀 꺼도 되겠죠? 네. 그래서 차수를 비교해라. 그 다음에 동일하다면 개수의 비가 극한이 되겠네.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극한이 될 거다. 물론 차수가 다르면 더 발산하겠죠. 또는 0으로 수렴하거나. 자, 2번. 얘는 다 바로 나오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제곱 더하기 3n이에요. 따라서 너는 뭐다?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가 더 크네?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3번은,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이제? 0으로 수렴하겠구나.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네요. 따라서 0으로 수렴하겠구나. 4번은 한번 써볼게요. 로그끼리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끼리의 차이는 진수끼리의 목, 나누기로 나타나진다. 이때 로그 전에 요 함수는 요 극한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1로 수렴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로그 1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겠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 것도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긴 한데 이거 이제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의 합 정리할 줄 아니?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수열에서 자연수들의 합이라든지 자연수 제곱의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조절하기 어려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이거지. 자,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자, 위에 있는 애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n제곱이었습니다.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도 처음 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분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거지. 이거 뭐야? 6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건 n세제곱 더하기 2가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요거 혹시나 기억을 못할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이제 몇 개 써보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 정도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슬쩍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더하기 1인데 외우실 때 나도 처음 알았는데 요들이 더하면 2n 더하기 1이라고 하더라고 애들이. 처음 봤습니다. 그냥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세제곱짜리는 이건 또 외우기 어떻게 보면 쉽죠. 자연수의 합의 전체의 제곱이랑 같더라. 좀 신기한 것 같아. 맞지?
개인적으로 이것도 외웠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워두면 k 곱하기 k 더하기 1 연속한 자연수의 곱을 더해보자 이건데, 연속한 자연수의 곱을 더해보자 이건데, 자 이거 k제곱 더하기 k잖아요. 너와 너의 합입니다. 근데 둘이 더해서 정리해보면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수업 때도 느꼈던 건데, 녹화하면서 카메라가 오른쪽을 좀 찍을 때 항상 제가 왠지는 몰라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카메라가 원래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정면일 때는 옆으로 가면, 자, 옆으로 가면 화면이 약간 이렇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깝고 쟤는 머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 우리 눈에는. 칠판 자체는 그대로 크기인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원근법에 의해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여. 그래서 칠판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또 카메라가 약간 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칠판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썼는데도 글자가 보면 승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옆으로 쓰는데 좀 신경 쓰여. 내가 막 글자도 아직 줄도 못 맞추는 초보 같잖아. 저걸 의식해서 조금 이제 뭐 줄을 저기서 맞춰서 쓰면 실제 수업 듣는 여러분이 보기엔 글자가 자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원작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 원래 주인이 있는데 제가 산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까지 배워두면 요거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알아두면 좋겠고. 그럼 너는 3차 항분의 3차 항이니까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의 b 6분의 요거 조심해야 돼. 2입니다. 2. 따라서 3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요렇게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요거 바로 나왔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문자를 각각 바로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하나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나오네요. 맞죠? 그렇다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너는 뭐다?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위에 i는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의 b는 분모는 2분의 n 세제곱 2분의 1 위에는 3분의 n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따라서 극한은 역수 계산해주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1-3번 내용인데요.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약간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구하여라는 숫자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수렴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하여라는 구하여라가 아니잖아. 구하여라 쓰시면 되는데 왜 또 조사하여라야?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 경우들이라서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걸 안다고 답에 찍을 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어떡하지? 자, 보통은 유리화를 해서 좀 더하기, 빼기 형태가 불편하니까 더하기 형태로 많이 바꾸죠.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위에 거는 제곱돼서 빼지면서 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게 확실한데 분자는 상수이므로 너는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 루트 n제곱 더하기 n에서 n을 뺀 거를 생각해 보자. 위에랑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분의 n제곱 더하기 n에서 n제곱을 빼야 되니까 n이 남는 상황이죠. 이것은 차수를 비교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정석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분모 분자를 일단 n으로 나누자. 그래서 너는 1. 루트 n을 나눌 때는 1 더하기 n분의 1. 왜? n제곱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더하기 1이죠. 따라서 무한대로 가는 너는 0으로 갈 테니까 소거하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1 따라서 2분의 1로 수렴하는데, 우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한다? 너 1차구나. 너 1차구나.
작은 건 무시하시고 루트 벗겨버리면 1차구나. 이거 함수의 극한 때도 비슷한 거 해보잖아요. 함수의 극한 때는 혹시 기억하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조심해서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루트 안에 x제곱을 넣을 때 x가 음수면 조심해서 마이너스 x만 제곱해서 넣어야 되잖아. 부호를 좀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쌤들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자 이렇게 많이 가르친단 말이지. 근데 수열의 극한은 그럴 일이 없어요. n은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릴 게 별로 없다. 자, 그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또 자주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 보자. 이 위에 게 완전 제곱식이면 루트를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어차피 극한이니까 루트 안이 4분의 1 정도 더 더해져 있다고 해서 극한 값의 변화는 없겠죠. 요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와 함께 탈출.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네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붙여가면서 부호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만, 아니야 우리는 무한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너 양수예요. 그냥 날리시고 n 조지면 바로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 연습이 되면 여기 있는 1차항 계수의 절반이 답이에요.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 4n제곱이라거나 뭐 9n제곱 이런 거면 그것도 또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럴 때는 뭐 그냥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잘 바꿔주든지, 그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확실히 희었네. 왜 이러는 거야 너?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제가 이쪽에 달려 있으니까 저 오른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중간으로 오면 봐봐, 맞춰지잖아. 근데 이쯤 되니까 이건 아예 좀 휘어져 있네. 이거는 내가 뭐지 잘못 건드렸나 본데? 확인했다. 역시 내가 글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 아니 경력이 8년, 9년,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칠판 쓰면서 글자가 올라가면 어떡해, 그지? 나 오전 수업하면서 약간 자괴감 들 뻔했다니까? 이게 아직도 올라간다고? 하면서. 제가 원래는 범원에 수업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일째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칠판이 새로 바뀌었어요. 원래 쓰시던 분이 좋은 칠판을 바꿔 놓으셨는데 칠판이 눈금이 없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쓰다가 좀 점점 올라갈 수도 있다 하시길래 좀 주의해서 써야지라고 하면서도 글자가 자꾸 저렇게 승천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카메라를 좀 더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심플해. 뭐 2, 너는 무한대인데 너 마이너스 무한대야. 어떡하지? 근데 차수가 더 큰 애가 더 빨리 커질 테니까 너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면 되는데, 요 교과서라든지 정석교 밑에 풀이 보면 어떤 식으로 소개되어 있냐? 보통 n세제곱으로 묶어 놓게 됩니다. 가장 큰 차수로 묶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n세제곱분의 2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3이 남게 되겠고, 너희들 0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 이거야.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즉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나와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내가 카메라를 뭐 어떻게 잘못 건드렸나? 맞지? 카메라 자체도 지금 보면 조금 휘어 있는 것 같죠? 하여튼 저걸 위로 올린다고 될 게 아닌데 자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나? 그래서 원래 쓰시던 분은 항상 왼쪽이랑 중간 위주로만 수업을 해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 끝까지 갈 일을 잘 안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욕심난다. 저런 걸 좀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좀 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좋은 카메라를 사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있더라고. 저거는 카메라잖아. 이거를 별 얘기를 다 해주네. 자,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여기 컴퓨터로도 화면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면은 제게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캡처보드 성능이 29만원짜리라서
성능 부족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녹화하니까 좀 목소리도 되게 약간 깨지듯이 들리고 그 영상 재생해 보니까 화질이 조금 약간 열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걸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좋은 캡처보드는 알아보니까 화면을 여기서 보정해 주더라고. 여기서 이제 틀에 좀 맞춰가지고 이게 비율 맞춰주는 것도 있고 별 기능 다 있더라고. 자, 얼마냐? 4천만 원. 그러니까 일단 200~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화질이라든지 음질은 훨씬 좋아지는데 그런 보정 기능까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방송용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방송하면서 동시에 다른 화면으로 녹화도 가능하게 하고 음성도 녹화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들이 정말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방송에서 쓰는 카메라 한 8천만 원대 이런 거 쓴다 그러더라고. 캡처보드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29만 원 쓰고 있는 우리로서는 네, 이게 한계다. 무슨 캡처보드 하나에 500씩 이렇게 투자하긴 좀 근데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 위주로 수업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나 봅니다. 자, 일단 1-4번. 자, an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할 때, SN이라는 것은 수열의 합을 의미한다. 이건 뭐 우리가 뭐 자주 보던 표현이니까 SN은 AN의 합이더라. SN의 극한을 구해봐라. n제곱으로 나눴을 때 극한을 구해봐라.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그렇다고 뭐 SN을 n 더하기 2분의 1로 잡을 수도 없고 AN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제 원래는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를 이용해야 돼요. 어떤 식이냐. 얘를 하나하나 써보는 거죠. A1은 1과 2 사이의 값입니다. A2는 2와 3 사이의 값이에요. A3는 3과 4 사이의 값이고 쭉 적었을 때 AN은 n과 n 더하기 1 사이의 값이니까 이 모든 항들을 변끼리 싹 다 더한 중간에는 SN이 되겠고 좌변은 1부터 n까지의 합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며 우변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 아니라 1은 제외돼야 되겠죠. 하지만 계산할 때 1 있다 치고 했다 치고 자 그래서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2까지 곱해서 첫 장 1을 빼준 이런 형태와 맞나? 적어도 이 합 사이엔 SN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걸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목표가 또 뭐야? SN을 n제곱으로 나눈 극한이잖아. 그러면 좌우변을 똑같이 n제곱으로 나누면 2n제곱 n 플러스 1이고요. 2n제곱분의 n 플러스 1 n 더하기 2 뒤에 마이너스는 좀 걸거치긴 하는데 뭐 n제곱분의 1입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너 어디로? 2분의 1로 수렴하고 너도 어디로? 2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2분의 1로 어차피 뒤에 있는 n은 0으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너의 극한도 2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아직까지 이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전 학원은 제가 이제 범원에 있을 때는 칠판 요거 한 반틈 요래밖에 안 돼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저런 카메라를 쓴 게 아니라 제가 휴대폰으로 그냥 찍었는데 아이폰으로 그냥 찍었는데요. 이 찍으면 사실 휴대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폰에 똑똑한 기능이 있긴 한데 나만 쫓아다녀서 문제가 좀 있어 걔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을 딱 시켜놓고 칠판만 찍으면 칠판 요만큼밖에 못 찍은 거야 어차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워가면서 설명만 하루 종일 하고 이랬는데 이건 장점이 있는데 절로 가니까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건 좀 이따 해결해보고 문제점은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만 하면 되죠. 해결 못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별 잡소리들이 다 녹음되고 있네요. 자, 하여튼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일단 보고 요 단원 마무리를 좀 한 다음에 밑에 유제 정도만 잠깐 풀어보고 그 다음 단원 급수까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앞에서 정리를 해봤지만 실제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n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와서 이거 극한값 구해봐라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의 특정한 상황만을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막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적분에서만 다루게 되는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사실 근데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 왜냐하면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쪽으로 정해지니까 D가 엄청 중요하다 이거야. R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심플해. 어떻게 보면 R이 1보다 크다면 무조건 무한대. 근데 A1에 따라 좀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R의 n제곱이라는 수열의 극한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R의 n제곱. 결국 중요한 건 R이긴 하니까 첫째 항도 R이라고 치고 일단 극한을 생각해 보면 1보다 크다면 2, 3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거듭제곱되면서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R이 1인 경우라면 무조건 1. 1의 거듭제곱은 1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또 마이너스여도 부호가 좀 중간중간 바뀔 뿐 값 자체는 점점 작아집니다. 제곱하면 제곱할수록 작아지죠. 결국 무한번 제곱하게 되면 0으로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서 말 그대로 1과 마이너스 1을 좀 반복하게 되겠고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하게 되겠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다 쳐. 그래서 한 번은 무한대, 한 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미친 듯이 진동하겠죠. 마이너스 3 한 번 곱할 때마다 저 밑에 갔다가 저 위에 갔다가 저 밑에 갔다 이럴 거예요. 결국에는 발산이죠. 관심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수렴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는 1로 수렴하는구나. 물론 등비수열이라는 게 공비가 1이면 그게 수열로서의 가치, 좀 의미는 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까지도 잘 신경 써서 수렴하는 걸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따라서 R의 n제곱에 수렴하는 조건, 수렴 조건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큰 R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등호까지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값이 좀 다른 걸로 수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렴은 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이 있었던 경우라면 AR의 n-1제곱이라면 A의 범위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수렴 조건 뿐이니까 결국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그러면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결국 0으로 가. 또 R이 1이었다면 A니까 A로 수렴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또 고민해야 될 게 A가 0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 수열로서 가치는 아무것도 없죠. 첫째 항 0이면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 0이면 그냥 0, 0, 0, 0, 0이잖아. 하지만 수렴 조건에 어쨌든 해당하는 거고 이때 R이 2든 3이든 마이너스 5든 상관은 없죠. 첫째 항이 그냥 0인 것 뿐이니까. 이게 수열로서의 가치를 가지진 않지만 보통 문제에 등장할 때 어떤 예를 들면 x-2 x 더하기 3의 n-1제곱이 수렴한다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수렴하는 범위를 구했을 때는 x 더하기 3이라는 공비가 1 이하 마이너스 1 초과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큰 너가 뭐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또는 x가 2여도 일단 된다는 걸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첫째 항이 너니까 너가 0이 되는 상황도 된다는 걸 이해는 일단 하셔야 된다고. 이게 조건처럼 나와버리면 x의 범위를 이렇게 가르쳐줘 버리면 너랑 너도 범위구나를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첫째 x 플러스 4가 돼버리면 딱 여기 마이너스 i 등호가 싹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의 x의 범위처럼 가르쳐주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겠다. 네, 첫째 항만 조금 조심하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수열은 아무 의미도 없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기본 문제 1-5번 풀면서 1-5번 보시면 나오잖아? 그 극한이 뭐 하는 거야?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루트 3, 2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자. 자, 우리 그 함수에서도 그렇고 수열에서도 그렇고 극한 계산을 하게 되면
무한대끼리 비교하는 건 그렇게 막 좋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0으로 보내줘야 돼. 그래서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도 분모 분자를 n 세제곱이라든지 분모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이유는 분모의 나머지 항을 다 0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죠. 지금 수열에서도 등비 수열에서도 비슷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너도 결국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으로 싸그리 다 나누는 거지. 자, 분모 분자를 2의 n제곱 나눠보면 분모 1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2분의 루트 3의 전체의 n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2분의 3은 1보다 작죠? 그러면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번 제곱하면서 넌 0으로 가게 되니까 수열의 극한은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혹시 2n제곱인가? n제곱 맞죠? 2의 2n제곱. 어머나 세상에.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대빵님께서 5니까 분모 분자를 전부 다 5의 n제곱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1 더하기 5분의 3의 n제곱 5분의 너는 4의 n제곱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 즉 2n제곱 돼 있으면 그것도 예민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취향인데 n 플러스 1제곱이나 n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좀 정리하기 힘들단 말이야. 무조건 n으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앞으로 빼두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좀 의미가 없는 게 다 0으로 가죠. 따라서 너는 0으로 간다. 즉 보면 분모는 5의 n제곱이에요. 5의 n제곱이 대빵이니까 그 형님께서 무한대로 가시면은 위에 놈들은 밑에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0으로 수렴하는 건 좀 당연한 얘기긴 하죠. 이건 내가 좀 승천하는 거 맞나? 아이씨, 진짜 신경 쓰이네. 자,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 역시 누가 더 커? 6의 n제곱이 더 크니까 너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면 되는데, 아까 저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도 풀이를 쓰고자 좀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더 큰 애로 묶어주자. 그럼 너를 6분의 5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죠. 너는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너와 마이너스 1로 가는 너의 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1-6이 상당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형태인데, 기본 문제 1-6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밑에 정석 연구해 보면 정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공부했던 기억에 의하면 저는 이런 유형을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처음에 한참 동안 바보짓을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문제 보면 아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이고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니까, 사실 1번에 an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기억해보면 r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게 대체 왜 바뀌는 건가 이따위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조심해야 될 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즉 r의 값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r의 값이 바뀌면 하나의 이 수열 전체의 극한값이 바뀌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죠. r에 대한 함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fr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고, 문제 보면 fx가 x의 거듭제곱으로 막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뭐 이런 형태들로.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의 범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r의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r이 1보다 클 때 라고 한다면, r이 1보다 크면 너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0으로 수렴하시겠네. r이 1일 때 왜 이렇게 나누죠? 저렇게 나눴잖아. r이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가 작을 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너의 값이 계속 바뀌니까 전체 값도 바뀌겠지. 자, 그럼 r이 1이라면 너 1 대입하면 1이잖아요.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존재한다면 너는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1 더하기 0분의 1, 1로 수렴하게 되겠고,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요거는 참고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진동하니까 발산이라고 그냥 하고, 즉 값이 없다 치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근데 가끔 특수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언제냐면 2n제곱이거나 2n 더하기 1제곱으로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결정이 될 테니까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x 치거나 없음 하고 넘어가도 별 문제 없겠고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점은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도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상수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0으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너에서 나오는 결과는 보통 동일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한값 정리한 겁니다. 이 수열의 극한은, 즉 AN의 극한은 R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R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인 거죠. N에 대한 함수라고 보다는 N은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상황, 극한만을 생각하는 거니까 R에 대한 함수인 겁니다. R이 바뀌면 극한이 그때마다 바뀌더라, 이런 얘기죠. 되겠죠? 자, 그래서 An이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구나. 대신에 이 친구는 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은 좀 싫다고 해놨습니다. 왼쪽에도 마이너스 1 아니었네. 극한을 조사해야 하는데 극한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빼놨었네요. 자, 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하나씩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너와 너를 같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로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은 따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해보자. 자, R이 1보다 크다. 너 무한대, 나도 무한대로 가. 뒤에 거는 살짝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만 지금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무시하실 거 무시하시면 이렇게 안 보인다 치면 약분 가능하겠죠? 그 R의 n제곱을 약분해서 R이 남게 되는 겁니다. 됐죠? R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3이었거나 4였다. 그럼 3 나오거나 4 나오거나 그대로 그 숫자가 남게 되는 거고, R이 1이라면 1 넣으면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너가 0으로 가면 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R이 마이너스일 땐 지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굳이 한다면 역시나 여도 값은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어차피 작더라도 너 본질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해?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저 살짝 잘려서 조금만 옮겨볼게요. 야! 자,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절대값 자체는 1보다 크잖아. R분의 1의 절대값 자체는 1보다 작겠죠? 그럼 너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R인 거야. 결과적으로는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거지. 얘는 3 넣으면 3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같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해서 R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함수로서 그래도 한번 그려본다, 표현을 해본다 라고 하면 R의 값이 변할 때 자,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Y는 R, Y는 X의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0, 그 사이에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일 때는 0을 표시해 주고요. 그 사이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없으니까 따로 빼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수투에서 나왔던 그런 그림 비슷하잖아. 극한 체크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1일 때 우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좌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애초에 요 함수가 등비소열의 극한에서 조금 난이도를 높게 문제를 낸다면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되겠죠? 요 단원까지, 요 내용까지 잘 이해가 됐다면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1-7번 활용이죠. 너 이거 함수라든지 다른 도형의 그래프 위에 올려놨을 때도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것과, 그 다음은 애초에 수열 자체가 일반적인 등차, 등비가 아니라 좀 독특한 수열이거나 아니면 수열 자체를 귀납적으로 정의해 놓으면 그때도 극한 구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네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칠판 지우는 이런 좀 안타까운 시간들도 다 편집해서 빼야 되는데 편집하기 힘듭니다. 잘 할 수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5초, 10초 이런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오른쪽 키 2번 누르면 되잖아. 쉽지 않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7번 볼게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로그 2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말을 좀 잘못했는데 2x제곱이 아니라 2의 n제곱이라는 값과, 그러면 로그 2의 x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x는 2의 n제곱이라고 했으니 x는 2의 n제곱이라는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점은 말 그대로 2의 n제곱, 근데 컴마 대입하면 n이죠. 오케이. n번째 점은 y 값이 n일 때 점을 우리가 pn이라고 했는 거네요. 이 다음 걸 그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슬쩍 너를 더하기 1로 바꾸고, 좋아. 너를 pn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n.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야 되네 결국. 예,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렸었어야 행복할 수 있었는데 저는 행복할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점인 하나 더 그리지 마 이렇게. 아이고 2n 플러스 2제곱 컴마 n 더하기 2여야지. 너까지의 거리를 bn이라는 식으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n 각각을 일단 표현부터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그냥 계산을 좀 해서 표현해주면 그만인 내용이긴 하죠. an의 제곱은 pn 제곱, pn 플러스 1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는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n제곱이죠 그냥. 그래서 2n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n제곱 더하기 1로 해결할 수 있겠고, 우리 an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다시 루트를 좀 씌워야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an은 루트 4의 n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bn의 제곱은 pn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2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n제곱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다시 2의 제곱을 더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2의 n제곱으로 묶어놓으면 4 빼기 1, 3배니까 제곱하면 9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가 되는구나. 따라서 bn은 뭐 방법이 없네요. 9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an분의 bn, an과 bn을 구하여라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나눠가지고 제곱해갖고 극한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야가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너무 높나? 괜찮지? bn분의 야는 왜 또 an 더하기 1인 거야? 하여튼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제곱을 쓰면 되니까 bn 제곱 바로 분모해 써볼게요. bn 제곱 9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요. 여기다 n 더하기 1 넣어서 제곱해야 되죠. n 더하기 1 넣어서 제곱하면 4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의 값이 되겠네요. 뭐 n을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너의 극한을 취해보면 상수들 무시하시고 너희들이 약분하면 4가 될 테니까 9분의 4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은 1-18번.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실제 여기 밑에 정석에도 좀 적혀 있긴 한데요.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즉 다음 항은 2분의 1에다가 an 더하기 2를 해서 만드는 수열이다. 이런 수열에 점화식,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an의 일반항을 좀 표현해봐라. 사실 현재 교육과정상은 다루지 않고 있죠. 수학원에서 혹시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친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미적분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을 넘는다고 해서 안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엔 기출을 되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전화는 잠깐 나가서 받고 오셔도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전화 하나 더 올 거고요. 아니면 스팸이니까. 요새 저한테도 엄청 옵니다. 요새 뭐 연초라 그런가? 돈 빌려준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 누가 돈을 빌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금리가 막 오르길래 진짜 와? 받아봐 한번.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럼 맞아. 합시다. 하여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돈 빌렸던 거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아니죠. 그냥 집 월세 보증금액을 대출한 거 있었는데 다 갚았습니다. 그냥 얼마 안 됩니다. 오할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요새. 왜 없을까 나는. 자, 하여튼 이거 봅시다. 다음 항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그래, 일단 제가 좀 무식한 방법이죠. 써볼게요. 쓰는 거 뭐 나쁘지 않지. A1이 1인 거 알았으니까 A2는 2분의 5, A3는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4분의 13, A4는 선생님 그만하고 싶어요. 자, 8분의 29 이렇게 된 건데, 야 쉽지가 않다잉. 그자잉.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규칙이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2분의 3 둘이 빼보면 4분의 3 둘이 빼보면 8분의 26이니까 3. 아이고, 차이가 등비수열인 건 이해했다 이거. 따라서 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수열은, 자 이렇게 빼면 이게 첫 장이 제잖아요. 첫 장이 2분의 3이고 공비로서는 2분의 1을 사용하는 그런 등비수열이 되겠더라. 요거는 참고로 개차수열이다 라고 배운 애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개차수열이라는 표현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할 거야? 쭉 쓸 거야. n에 1 넣으면 a2-a1은 2분의 3이고요. a3에서 a2 뺀 거는 4분의 3이고요. a4에서 a3 뺀 거는 이걸 이렇게 쓸까? 2의 세제곱분의 3이고요. 맞죠? 얘는 2의 1승, 2의 제곱분의 3, 2의 세제곱분의 3. an에서 an-1을 뺀 것은 2의 n-1제곱분의 3일 것인데, 이걸 좌우변을 모두 더하자. 참고로 이걸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이면 대차 대입법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대변과 차변이라 불러요. 이거는 수학 용어가 아니고 경제 용어입니다. 회계 같은 거 배우시면 대변, 차변 이렇게 배웁니다. 무튼 이 대변과 차변에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의 수열과 식을 쭉 써놓고 쭉 대입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거되고, an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1을 뺀 것은 너희들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언제까지? n-1항까지. 1 빼기 공비분의 첫장 2분의 3이었고요. 1 빼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요거 분모 문제 2를 곱하면 요거 나일뿐 되고 날라가서 정리를 마저 해보면, an에서 1 뺀 건 1은 1이었습니다. a1은 1이었습니다. an에서 1 뺀 건 3배의 1-2의 n-1제곱분의 1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1을 더해주면 4-2의 n-1제곱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선생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좀 어렵긴 하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N을 정리하는 건 사실 의미도 그렇게 없고 현재 교육과정상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런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꼭 써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AN 플러스 2도 마찬가지로 보면 2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잖아. 두 식을 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은 절반이다.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거. 그러니까 뭐야, 둘이 뺀 걸 하나의 수열처럼 보면 걔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이 말이야. 즉 둘이 뺀 걸 하나의 수열로 보면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첫째 항 정도는 계산 한 번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그다음 둘의 차이, 이걸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을 저렇게 찾아올 수 있다 인 건데, 자 그럼 너의 극한을 구해보면 4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죠. 따라서 너 4로 수렴한다 이건데, 자 주황색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점화식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냥 심플하게 AN의 값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면 어차피 이 수열의 극한에서 가진 또 독특한 성질인데 그 다음 항 또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n이 충분히 커져서 이미 알파로 수렴한다면 n 더하기 2항이든 n 더하기 3항이든 n-1항이든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거 전부 다 알파겠죠. n이 충분히 커지면 이미 알파로 수렴했으니까 나머지 이 근처에 있는 애들 또 싹 다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결론은 너도 알파로 나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니까 네가 뭘로 수렴해? 어떻게 돼? 2분의 1 알파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 알파는 2니까 알파는 4가 이렇게 좀 더 쉽게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AN은 구할 줄 모르더라도 극한 자체는 좀 빠르게 체크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되겠죠? 일단 기본 문제를 좀 설명해 봤는데 그 밑에 유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고, 이게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풀 시간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이걸 다 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일단 오늘은 뭐 친구도 한 명 없겠다, 첫날인데 한번 풀어보긴 합시다. 네, 그래서 유제 1-9번까지 좀 빠르게 풀어보면 한 20분 정도 들이면 충분히 풀 수는 있겠죠. 정석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답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는 내가 풀어서 맞춘다기보다는 내가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느냐, 내가 위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밑에 있는 유제 비슷한 문제도 풀 수 있느냐를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한 20분 정도 풀어볼게요.